빛깔에서 기관을 지원하는 교육입니다. 원장님들과 선생님들이 함께 원을 관리하는 방법을 어떻게 조금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렇게 과정이 있는 교육인데요. 저희가 이 어린이날과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또 아동학대 예방의 문제점을 좀 사전에 예방하고자 제가 이번에 이 교육을 좀 짧게 버전을 만들어서 전달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넉넉하게 1시간 반이라고는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제가 시간을 좀 앞당겨서 끝낼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할 거고요. 선생님들이 조금 빠르게 제가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과 선생님들께서 최대한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하는 강의 내용들은요. 제가 원래는 이 교환은 무단 배포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지침 및 매뉴얼 한국영유아 보육학회에서 같이 또 제공되는 판례와 더불어 제가 개인적으로 아동학대 예방연구소를 하면서 만들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좀 있는 자료입니다. 그래서 무단 배포가 금지되어 있으니 우리 선생님들께서 원장님들께서는 원에 한 부만 비치해 두시고 다른 데에는 무단 배포하지 않도록 주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제 56분인데요. 우리 선생님들 조금 모이시면 바로 제가 교육 시간을 빠르게 끝내기 위하여 바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57분입니다. 정확하게 2분 후에 바로 저희가 교육을 좀 진행하도록 할게요. 잠시 쉬시다가 조금 있다가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교육이 끝나면 선생님들 구글 설문지를 통해서 저희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구글 설문지에 선생님들의 의견과 원장님들의 의견 좀 적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또 혹시 더 필요하신 내용이 있다거나 또 원에 맞춤으로 상담을 원하시는 부분도 구글 설문지에 원명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저희가 개별적으로도 연락을 드려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 그 구글 설문지에 오늘 이 교육에 대한 수료증과 서식을 원하시면요. 채팅창에도 선생님들이 원명과 전화번호 그리고 선생님들의 교사 참석 인원 이메일을 적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구글 설문지에 선생님들이 메일 주소와 원명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MCTS 바로 마인드케어 토탈 솔루션으로 우리 원장님들과 원의 아동학대 문제를
정말로 예방 차원과 또 대안 차원에서 집중하는 교육입니다. 또 이 교육은요, 그냥 아동학대 예방뿐만이 아니라 원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실무적인 교사들 간의 혹시 갈등이라든지 또 원장님과 선생님들 간의 소통 문제라든지 혹은 또 부모님과 원장님 또 부모님과 원에 또 어떻게 하면 소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교육이 여기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교육에는요, 부모님들은 참석하실 수 없고요. 오로지 우리 원에 있는 선생님과 원장님들만을 위한 교육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저희가 이 교육들에 대해서는요, 중간중간 이벤트적으로 게릴라로 저희가 지사장님 통해서만 이 일정이 공유되니까 그때 함께 참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과 가정과 아동이 함께 든든한 원을 만드는 MCTS 교육입니다. 먼저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사전 예방 컨설팅을 오늘 말씀드릴 거고요. 또 아동학대 사례가 혹시 발생했거나 의심 사례가 생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관 지도 컨설팅,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또 아동학대 예방과 더불어서 관리를 위한 사후 관리 컨설팅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왜 그러면은 우리 선생님들과 원에다가 아동학대 예방 신고 의무자라는 책임을 저희한테 주었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희가 아동학대 예방 신고 의무자로서 우리 국가가 저희한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면 사실은 아동학대 가장 심한 가해자는 부모님들이십니다. 나중에 제가 조금 이따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건데요. 아동학대 가해자는 부모님들이 70%에서 80%가 지금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외의 학대 행위자 중에서는 단연 지금 보육교직원, 네, 이렇게 조금 높은 거 보실 수 있고요. 또 이웃과 외부기관, 기타, 또 여기 보시면은 교육하시는 아동복지시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신고량을 이렇게 통합 분석했었을 경우에 현저히 높았고요.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너희들이 아동학대의 잠정적인 범죄자야 라는 의미로 절대적으로 저희한테 신고 의무자의 책임을 준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의미로 저희한테 그 신고 의무자로서 주었냐면, 먼저 아동의 상태를 우리 보육교직원분들과 우리 유아교직원분들, 유치원 교직원분들이 가장 매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신고 의무자이기 때문이고요. 또 두 번째, 아동학대 행위자 중에 가장 높은 비율이 있기 때문에 혹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른 또 전문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육교직원과 우리 유치원 교육자를 보육 전문가, 아동교육의 전문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유아교육 전문가들의 다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신고 의무자로서의 책임을 저희한테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아교육 전문가로서의 또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신고를 제대로 하면서 또 저희가 신고할 수 있을 법한 원의 그런 모습을 미리 갖고 있다면 이런 유아교육 전문가로서의 처우라든지 그 다음 향후 방향 속에 우리 유아교육 전문가로서 갖고 있는 의견들이 국가에 상달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의 책임을 높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시작하기에 앞서서 이 부분 같이 읽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아동 인권 보호에 가장 먼저 앞장서는 누구요? 교육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은 교육 전문가로서 이제는 아동 인권 보호에 가정보다 더 앞서서 저희가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과 책임과 사명을 가진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함께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아동학대 예방 사전 컨설팅에서는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전 준비에 대한 효과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먼저 저희가 아동 학대 예방을 위한 사전 준비를 하는 효과부터 제가 바로 먼저 직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먼저 아동의 권리는 존중받는 것은 당연하고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선생님들의 권리가 존중받아집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부모와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원이 부모와의 든든한 원이라는 이미지를 메이킹할 수 있는 좋은 또 중요한 장치들이고요. 아동학대 사례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원이라는 이미지 자체만으로 그 현장과 그 아이들과 가정한테 주도적으로 교육의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저희가 교육을 잘해도 아동학대 예방 사례가 하나만 터져도요, 그 원이 그 지역에 굉장히 큰 이슈화가 됩니다. 선생님도 굉장히 그런 부분에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관의 자긍심을 증대할 수 있도록 선생님들과 우리 원장님들의 먼저 사전 준비를 해놓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지역 내에 그리고 우리 원은 아동학대에 원장님이
무슨 아동학대 홍보대사님 같아. 아동학대 예방 홍보대사로 우리 원은 굉장히 든든해. 라는 이 이미지들이요. 지역 내에서 부모님들을 통해 구축이 돼요. 그리고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에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모든 서류 그리고 모든 사전 준비가 끝나 있는 원들은 나중에 제가 판례와 실제 그 법률상의 사례에 나와 드릴 건데요. 징계가 굉장히 완화되고 징계가 축소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아동학대 예방을 그냥 선생님들께서 내가 아동학대 예방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신고를 잘해야지라는 수준이 아니라 원을 미리 정확하고 구체적이고 안전된 예방되어 있는 그런 서류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오늘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아동학대 예방 교육이라 함은 아동이 성장하는 바탕을 만들기 위해서 아동이 온전히 자신의 권리를 누리게 하기 위한 당연한 역할 중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당연한 역할을 저희가 아주 탄탄하게 준비하는 것이 오늘의 이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믿고 보는 우리 원. 이 부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믿고 가는 우리 원. 바로 지금 오늘 참석하신 우리 선생님들이 계신 그 원이 바로 그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볼게요. 첫 번째, 원 가치 철학을 세우기. 원 가치 철학을 세우는 데 있어서 지금 아마 원의 원명, 원훈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 가치 철학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한다는 부분들이 꼭 같이 있으면은 처음 시작부터 원에서 그런 효과를 보여주기 때문에 가정과 또 지역과 우리 평가 인증, 평가제의 관찰자들까지도 들어오자마자 그거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통일성 있는 원훈육 원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매주 교사 회의 시에 아동학대 예방 교육 등의 교사 교육을 아주 강화시켜야 하는데요. 강화시킬 때 반드시 서류를 남기시고 서류의 그 내용에 대한 좀 짤막하더라도 구체적인 사항들을 남겨주시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습니다. 월 1회 이상은 아동학대 예방 가정통신문을 전달하시고 원내에 비치하셔서 아동학대 예방의 가정통신문 내용이 항상 나갈 수 있도록 제일 좋은 거는 주간 안내문에 나가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주간 안내문은 어차피 선생님들이 원에서 비치하고 계시잖아요. 그 비치하는 내용 안에 반드시 하나의 문구로라도 그 내용이 계속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원 자체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정을 실시하셔가지고 원에서 아동학대 예방의 어떤 커리큘럼을 쭉 그냥 뭐 아동학대 예방, 아동학대 뭐 범주 또 아동학대 여러 가지 내용들 있잖아요. 그 내용을 주차별로 쭉 나눠서 교육과정을 실시한다라고 보여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세히 한번 볼게요. 자, 원 가치 철학 세우는 부분은 제가 이 어린이집 평가 인증에 대한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걸 적어두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 평가제로 바뀌면서 여기 있는 부분도 살짝 변경이 됐지만 거의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필요한 부분들은 변경된 부분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유치원 평가 인증에 대한 부분도 제가 여기 나중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 주기가 그 전 주기요. 2019 버전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이 부분에 새로운 버전에 대한 거는 제가 더 다시 찾아가지고 또 원장님들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가치 철학을 세우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과 원장님들께서 반드시 이 부분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에 입각해서 저희가 원의 가치 철학을 세웠다라는 근거를 원에 비치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고 아이들의 전인적 성장 발달과 잠재 능력을 발휘하는 이 발달권을 저희가 준수하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이라든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이 유엔의 아동관리 협약에 입각한 교육들이다. 그리고 모든 위험에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호권을 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은 영유아 아동권리 협약에 대한 선서를 다 진행하였고 이수하였다라고 우리 부모님들과 가정에도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이 부분을 전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부모님들 또한 이 참여권을 아이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아이들이 교육적인 참여, 행사적인 참여, 또 어떤 소풍이나 이런 것을 갔었을 때 참여하게 하셔야 된다.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께서 무단 결석을 하거나 아이들을 위험한 상황에 노출시켰을 경우 저희는 유엔의 아동권리협약에 입각해서 부모님들에게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들이 사전에 원장님들이 OT를 하시거나 입학식을 하시거나 상담을 하실 때에도 이 부분을 굉장히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이미지 관리 아주 중요하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 상담을 할 때 부모님들이 약간 긴장하게 돼요. 아, 이 원에 오면 아동학대 예방을 굉장히 준수하시는구나.
그것 또한 상담을 하면서 이미지 메이킹도 하면서 어머님들에게 교육적 철학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원 가치 철학 세울 때요. 아이상, 교사상, 부모상을 제가 원을 운영했었을 때 또 평가 인증 저희 원이 그 통합 평가 인증에서 A등급을 받고 제가 이제 이 회사로 오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희가 이제 원에서 썼던 내용들을 같이 접목시켜서 지금 아이상, 교사상, 부모상 마음빛깔 버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요. 마음빛깔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 지사장님들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서식은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에서도 지금 있으시겠지만 원에서 원훈을 아이상만 해놓지 마시고 교사상, 부모상을 같이 원의 전면에 게시하시고 각 반마다 게시하시면 이미 이 원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얼마나 선생님들에게 계속해서 교육하고 있는지를 말하지 않아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통일성 있는 원훈육 원칙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원장님들과 선생님들이 꼭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요. 훈육과 학대, 이거는 아주 종이 한 장 차이로 부모님들에게 가십거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건 저희가 원을 운영할 때요. 정말 많이 나온 민원이에요. 선생님이 훈육한다는 거 어떻게 훈육하는지 알려주세요. 선생님 집 원에서 아이가 잠 안 자면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가르치시나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이가 밥 안 먹으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이가 잠 안 자려고 하면 어떻게 하세요? 아이가 교실에서 교육할 때 다른 행동하면 선생님은 어떻게 하세요? 라고 묻는 이 질문이 바로 그 어머님들이 하는 학대하면 어떡하지라는 기본을 깔고 하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이걸 아이들 혼내시지? 요거 묻는 거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이렇게 옆으로 사이드로 막 이렇게 비껴서 말하는 것 뿐인데 그래서 원에는 기본적으로 통일성 있는 훈육 원칙이 있다라는 것을 어머님들께 강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상담하실 때, 뭐 상반기 상담, 하반기 상담 하실 때도 저희 원에서는 원장님의 통일성 있는 훈육 원칙을 가지고 요렇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가정에서도 요렇게 교육을 하셔야 저희가 가정에서도 아이들을 학대하지 않는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원에서 먼저 치고 이 부분을 나가주셔야 원에서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훈육의 문제점이 발생해서 민원이 거리에 왔었을 때 어머니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이런 훈육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체벌은요 폭력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 학대로 발전할 위험성이 높다는 연구가 나왔어요. 훈육이 비학대적, 비폭력적, 체벌까지 다 학대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훈육이라고 했었을 때 이걸 학대로 넘어서지 않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과 원칙을 어디서 만들어야 된다? 원에서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선진국에서는요, 굉장히 학칙이 엄격하고요, 심한 문제는 즉각 정확하면서 학부모 방임을 고발을 합니다. 미국에서는요. 한마디로 뭐예요? 학교 내에 학대 범위를 고발을 할 수 없도록 미리 사전에 굉장히 학칙을 엄격하게 만들어서 부모님들이 원에 쉽게 학교에 쉽게 학대를 민원 걸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인한 체벌이나 체벌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거를 학교에만 적용하지 않고 가정에도 적용하고 있다. 학교와 가정에서 모두 체벌 금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스웨덴의 경우에는 가정체벌이 허용되지 않아서 훈육이 되지 않아가지고 대안을 요구하는 중입니다. 심지어는 프랑스는 훈육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훈육 절차 기간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뭐죠? 훈육과 학대에 대한 부분을 국가에서 규정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체벌은 법적 금지고 교권이 강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반항과 학교의 현장에 혼란함이 없고 가정에도 그러한 교사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 독일의 문화입니다. 자, 또 일본 같은 경우는요. 학교교육법 등에 대해 아동학대 방지에 대한 법률에 모든 체벌이 금지되어 있는데요. 문제 학생이 발생했을 경우에 출석 정지제도, 생활지도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하게 하고 있고 발생할 경우 학교 측에서 형사상, 민법상, 행정상의 책임을 지고 형벌과 손해배상, 징계 처분을 학생한테 내립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학교 측과 그 교육기관 측에 굉장히 큰 권한을 주고 권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또 하고 있냐면 의무를 행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어떠한 규정도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제가 원내에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는 부분이 우리나라에서 규정을 명확하게 가정에서도 같이 지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어떻게 이 훈육과 학대의 범주를 잘 알고 대처할 수 있을까요? 네, 학대 요거입니다. 네, 이거는 제가 꼭 선생님들한테 알려드릴 거니까요. 이 부분들은 아마 선생님들이 많이 보셨을 건데요. 저희가 중요하게 어머님들과 우리 원에서 같이 이 훈육을 가지고 학대인지 훈육인지를 규범 지을 수 있는 내용들이 바로 요 앞에 있는 요 신체학대 부분 정확하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원에서 자주 하는 요런 부분들 또 원에서 자주 하는 게 아니라 가정과 원에서 혹시나 모르게 할 수 있는 부분들 요런 거 정서학대 네, 요 부분들이 제일 우리 학대 사례가 나오면 많이 거론되는 내용들이에요. 네, 이 부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희가 훈육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훈육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겠는지 이 세 가지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신뢰성, 법적 근거를 가지고 훈육 원칙을 세웠다는 것. 그리고 지속성, 우리 아이들이 바로 실천 가능하도록 쉽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통일성, 일관되어야 합니다. 원과 교사와 가정이 일관적인 훈육과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통일적인 훈육 원칙을 원에서 제공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합니다. 원에서 절대 가정의 훈육 원칙을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의 훈육은 모든 아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원에서 적어도 훈육 원칙을 통일성 있게 제시하면서 가정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한번 문의를 하시고 서로 이것을 같이 조율해가는 과정을 겪되 원에서의 훈육 원칙을 일반적으로 1차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하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부분도 나중에 드릴 건데요. 연령별로 훈육하는 방법. 원래 통일성 있는 훈육 원칙에서 부정적 행동을 멈춘다. 두 번째는 설명한다. 세 번째는 마지막에 사랑한다고 안아주면서 스킨십한다. 이해시켜준다라는 것이 이 세 가지 원칙이죠. 그럼 여기서 이 내용들이 있습니다. 고집을 부리는 시간에 멈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멈추는 시간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멈추게 해놓고 생각해보세요. 해놓고 한 3분 안에 선생님들이 눈을 마주치면서 그 안에 생각을 하게 하셔야지 생각해보세요 하고 다른 곳에 갔다가 오면 우리 아이들은 그때 이미 뭘 생각하는지 까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멈추게 하신 다음에 생각해보세요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생각을 할 시간을 눈을 마주치고 1분 정도 경과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분에서 3분은 아이들에게 훈육하는 시간이 아이들이 체감하는 시간은 굉장히 길거든요. 저희가 놀 때는 3분이 짧지만 어떻게 보면 기다려야 하는 시간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다릴 때는 3분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3분을 어딜 갔다 오시게 되면 아이들은 순간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의 눈을 보면서 정확하게 3분 정도는 기다리셨다가 그 자리에서 바로 설명하고 물어보고 육하 원칙에 따라서 물어보고 반드시 그 다음에는 왜 행동을 멈추게 해서 너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 선생님이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정확하게 그 자리에서 단도직입적으로 단호하게 얘기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럼 연령별로 좀 다르겠죠. 연령과 또 아이들의 수준에 따라서 다 다르겠지만 선생님들이 이 연령을 통상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세부터 만 2세까지는 서로 연령이 다르기 때문에 연령에 맞게끔 훈육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사실 훈육이란 단어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 미국은 교육이라는 말로 통칭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훈육은 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이 만 0세 아이들한테 멈췄을 때 얘네들한테 얘들아 멈춰 그러면 0세, 1세, 2세는 멈춘다는 것을 바로 알아들일 수 없죠. 그만해 멈춰 안 돼 이 말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반드시 스킨십을 하면서 안으면서 멈추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밥을 먹을 때 애들이 막 도시락 던지고 막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죠. 이때 멈춰 그만해 하면 아이들이 바로 멈추나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럴 때는요. 안아서 1세 아이들은 안아서 멈추게 하고요. 그 안아서 멈추게 하면서 같이 자리에 앉아서 왜 그러는지 너가 지금 왜 이렇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 선생님도 기다려줄게. 라고 선생님들이 몸적으로 소통을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럼 이게 CCTV에 봤었을 때 얘를 내가 막 강압하게 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하시는데 이렇게 안거나 아이를 어깨를 이렇게 잡으면 CCTV상에 굉장히 아동학대처럼 보입니다. 선생님들이 그때는 포근하게 안아주되 조금 이 아이가 막 이렇게 난리를 치기 때문에 이 아이를 토닥토닥 하면서 안아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이한테 그 아이가 잘못한 시간을 멈추고 조금 생각하게 해야 돼요. 그때 선생님들이
너 할 때까지 그냥 선생님 가만히 있을 거야. 절대 아이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조금 생각할 시간을 주시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때까지는 넘어가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라 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지, 그 선생님이 왜 막았는지를 상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할수록 오히려 아이들은요 논리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다음번에는 우리 선생님이 나를 멈추게 한 다음에 설명을 하겠구나를 알기 때문에, 예측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본인들이 설명을 하게끔 바뀌게 됩니다. 특히 요즘 아이들 만 1세, 2세 말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자기 입장으로. 그래서 자기 입장으로 말을 할 때에도 일단 들어주신 다음에 다른 사람의 가역적인 사고, 다른 타인에 대한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더 선생님들이 깊고 진실되고 그 아이의 입장으로 같이 설명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만 2세부터는 언어로 훈육할 수 있도록 언어로 멈추게 해야 되는데요. 언어로 먼저 멈추게 했는데 멈추지 않을 시에는 안고 멈추시고 단호한 어조와 행동으로 양보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논리 있게 말을 함으로써 행동 상황을 수정하시면 되겠고요. 5살부터는 반드시 언어로 훈육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명의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는 시각이 다 다르거든요. 선생님이 안아준다고 하거나 얘를 멈추게 하려고 어깨를 잡는 행동을 보였을 때 아이들이 집에 가서 자기가 본 대로 선생님들을 판단하고 말을 합니다. 부모님께. 그럼 또 그게 꼬리를 물어가지고 처음에는 선생님이 선생님이 친구 이렇게 잡았어 이렇게 얘기를 집에 가서 했는데 나중에는 선생님이 애를 때렸어로 바뀌어가지고 이상한 민원으로 원에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런 부분들은 경험을 했던 부분들이어가지고 선생님들이 혹시 또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언어로 좀 훈육을 하시거나 언어로 훈육했는데도 안 되면 손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손을 잡아주시고 이 아이의 눈을 똑바로 보고 굉장히 단호한 어조로 그만하는 거예요 라고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만해, 멈춰, 안 돼 이런 얘기를 선생님들이 하는데요. 안 돼 같은 경우는요. 뭐가 되는지 뭐가 안 되는지가 아이들한테 헷갈릴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밥을 빨리 먹어야 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서는 밥을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요. 밥을 이렇게 천천히 먹으면 안 돼라고 하면 안 돼라고 하면은 얘가 밥을 천천히 먹는 게 건강상이 좋은 건데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굉장히 안 돼라고 할 때 그 안 된다는 용어 자체가 애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되고 안 되고의 행동으로 내가 해야 될 때 안 된다라는 입장을 들었기 때문에 안 하는 결과가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 지금은 멈추는 거예요. 그 행동을 멈추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그만하세요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것이 그 아이들의 순간 행동을 정지시킨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선생님들이 그 부분을 멈추게 하는데 특히 공동체 생활합니다. 5살부터는. 5살, 6살, 7살 아이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순간적으로 애가 막 엄청 친구를 때리거나 친구랑 막 싸우는 일이 벌어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 친구들만 따로 데리고 가서 이제 훈육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친구들이 막 싸우는데 다른 친구들이 이제 막 선생님들 싸워요 하면서 막 난리가 나거든요. 분위기를 완전히 흐립니다. 아시겠지만 한두 명의 아이가 분위기를 완전히 흐리면 또 그거 가지고 아이들이 시시비비로 논하고 굉장히 그 원 분위기를 바꾸기 때문에 그때는 전체를 멈추게 하셔야 됩니다. 5세부터는. 전체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20, 30명의 아이들 또 10명에서부터 30명의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다루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얘만 데리고 있으면 저기서 또 문제 터지고 그러거든요. 아이들이 그 분위기에 휩쓸리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를 일단 멈추게 하는데 강압적으로 무섭게 전체를 멈추게 하면 이게 간접적 학대, 정서적 학대로 또 치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공동체 생활에서는 전체가 다 멈추게 합니다라는 것을 부모님들한테 공표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그거는 원의 훈육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멈추지 않으면 다른 문제점과 위험 상황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들의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을 아이들한테 같이 저희가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훈육을 해야 되는 상황, 아이가 싸워가지고 다른 아이들의 모든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든 상황에서는 전체를 멈추게 하는 것이 저희 원의 규칙입니다라고 사전에 말을 해주면 어머님들이 그걸 학대라고 간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은요. 우리 원에서 하는 이 훈육 방법을 가정이 똑같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CCTV에서 경찰이 대동을 하는 사건이 생길지라도 저희가 이 훈육 방법에 따라서 훈육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멈췄던 이유는 저희가 멈추지 않으면 다른 일반적인 또 다른 사건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정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멈추게 된 상황을 전체적으로 공표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너희들의 전체의 분위기가 지금 안 좋아지고 있어. 선생님이 지금 이 두 명과 대화를 할 테니까 너희들은 좀 조용히 놀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그 상황을 빠르게 정리하고 선생님은 그 두 명의 아이나 한 명의 아이를 데리고 가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부정적 행동으로 놀이할 수 없음에 대해 공동체 정신을 함께 일깨워주면서 우리 아이들의 행동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 5살부터 잘 진행이 되어야 7살 때 아이들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길게 얘기한 것은요. 이 원훈육 원칙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훈육 때문에 학대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심 사례가 발생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유형별 훈육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이 유형에 따라서 부모님들이 이렇게 바뀌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훈육해야 되는지 제가 팁이 있습니다. 이거는 읽어보시면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제가 이런 유형별 훈육 방법에 대한 거는 나중에 부모님들 교육을 저희가 진행할 때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선생님들한테 서식을 드리고 다음 부모 교육 때 설명을 하는 것으로 스킵을 할게요. 왜냐하면 뒤에 저희가 실제 사례와 판례를 가지고 설명해야 될 구간들이 많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서식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교사 교육을 매주 교사 회의 시에 강화시키셔야 되는데요. 예전에 500만 원이었습니다. 신고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벌칙이 500만 원이었는데 이제 1000만 원으로 과태료가 상향되었습니다. 상향 조정되었고요. 선생님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교육 전문가로서 선생님들이 연간 의무교육은 당연한데요. 원 자체의 아동학대 교육과정을 좀 만드셔가지고 제가 말했던 연간 교육과정에 대한 제가 PPT 나중에 조금 정리를 해서 드릴 건데요. 우리 원장님들께서 원 자체에서도 아동학대 예방의 교육과정이 있다는 것을 원 자체의 서식으로도 구비하시고 그걸 가지고 원에서 계속 교육한다는 것을 이렇게 운영일지와 보육일지와 또 선생님들 자체 일지와 여러 가지에다가 다 장치를 걸어서 보여주셔야 됩니다. 언제요? 평가제 때도 그렇고 어떤 사례가 생겼을 때도 그렇고 또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그렇고 항상 저희 원에서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신 교육료가 MCTS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수료증을 드리지만 저희가 민간 기업에서 했던 수료라 하더라도 예방교육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에 대한 그 양을 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꼭 그 부분 기억하셔서 이런 교육이 있을 때는 좀 빠지지 마시고 계속해서 교육을 받고 또 교육에 대한 자료들을 계속해서 수집하시면 좋다. 그리고 연간 통합교재, 인권 존중 교육, 또 다양한 주제 교육, 자기개발 교육. 선생님들이 아동학대 예방 교육 외에도요. 선생님들의 여러 누리과정 교육이라든지 선생님들 자기개발 교육이라든지 스피치 교육이라든지 저희 이제 마음빛깔에서 매월 하는 부모 교육들을 계속 부모 교육했던 자료들을 저희와 함께 사진 찍으시고 선생님들이 부모님들 교육하시는 거 이렇게 초대해서 중교육 들어가실 때는요. 선생님들이 그 부모 교육을 다 참석을 안 하시더라도 부모 교육했던 그 화면들을 캡처하셔서 우리 원에서 계속 이런 교육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누적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떤 사건이 발생했었을 때 가장 좋은 변호사가 됩니다. 이 모든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변호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 꼭 이런 교육들 강화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운영일지는 최대한 간소화시켜서 그 평가인증에서 주신 서식과 더불어 이런 내용들을 선생님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어주실 건데요. 여기 보시면은 교직원 뭐 회의나 이런 때에 간단하게라도 회의 내용에 반드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넣어주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떤 구체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했다를 한 줄에서 2줄 정도만 적어도요. 이걸로 평가인증 통과가 되더라고요. 평가인증 통과될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가산점을 받았습니다.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매 주마다 했던 기록을 적어도 주에 3회 이상 했었던 거 그렇게 선생님들이 원장님과 함께하는 교육, 교사 간의 교육이 있었을 때마다 아동학대 예방에 관련된 뭐 아동학대 사례, 아동학대 사례 관리에 대한 교육, 그리고 뭐 아동학대가 터졌을 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지에 대한 뭐 소통 교육 이런 내용들 있죠. 앞에 그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이라는 말을 적으시고 뒤에 계속해서 교사 교육이 어떤 내용으로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료, 모든 기록을 필수적으로 수집하시고 관리하셔라. 반드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평가인증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평가인증에서도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도점검, 모니터링, 평가제, 지금 평가제로 바뀌었죠. 그리고 사례 발생 시 선생님들이 꼭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월 1회 이상 아동학대 예방의 가정통신문 전달을 하시고 원내에 비치하실 건데요. 기관의 철학과 아동의 권리에 대한 내용은 월마다 반드시 월간 가정통신문에다가 넣어주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협약, 유엔의 아동권리 협약에 대한 내용, 그것을 바탕으로 기관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얘기하고 있으니 원장님들, 우리 원의 교육 원칙, 훈육 원칙 말고 교육 원칙이라고 바꿔주시면 더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부모님들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원교육 원칙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아동학대는 발생됐을 경우 저희는 아동학대 예방 신고 의무자로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 저희가 신고할 수 있습니다. 라는 내용들, 또 기관의 훈육 방법과 가정교육의 협조 반드시 부탁드린다는 내용들, 그래서 저희가 신고하는 방법들이 있다라는 것을 그냥 매월에요. 똑같은 서식을 가지고 항상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에 또 저희가 이렇게 가정연계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가정연계에 대한 내용 자료들을 꼭 가정통신문에 비치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부모님들한테 이런 가정통신문을 항상 보내고 있어요를 우리 사전에 비치해 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료들이 있어도 그걸 비치하지 않는 거와 비치하는 거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꼭 이 부분 비치해 주시고 그 원 자체에서 마음지킴이 교육과정이라든지 우리 원 선생님들이 그 내용들을 가지고 PPT로 뽑아 놓으셔서 각 반마다 이렇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 상황 생겼을 때 각 반마다 그 규칙을 가지고 어머님들한테 통보하고 어머님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원마다 좀 사정이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원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시면 되시는지에 대한 이런 내용들은 제가 조금 작성해서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는 작업이라서요. 제가 하고 나면 바로 우리 지사장님들께 공지를 드리고 우리 선생님들이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지킴이 교육과정, 이건 뭐냐면 원 자체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 가치 철학에 대한 교육, 등하원 및 통합버스 안전교육, 영유아 안전사고별 대처방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아동학대 예방 훈육방법, 자원봉사제도 및 원협력방법 등이 이제 우리 아동학대 예방 교육과정 전체 연간 안에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은 그거를 가지고 뭐 1월 달에는 뭐 하고 2월 달에는 뭐 하고 3월 달에는 뭐 하는지 선생님들이 연간 교육으로 쭉 진행해서 가지고 계실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이 주도적으로 이 교육을 진행하고 이 교육은 가정에도 원이 먼저 원장님이 우리 어머님들 모셔서 우리 원에는 요렇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아동학대 예방을 교육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교육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원에서는 반드시 우리 원 부모님이 되시면은 이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받은 분들 어머님들한테도 이렇게 원 아동학대 예방 지킴이로서의 뭐 이수증 뭐 임명장 이런 것들을 주시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원은 다른 원과 다르다라는 차별화된 원이라는 든든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류 관리를 좀 하셔야 되는데요. 중복 서류는 최대한 간소화시켜서 최적의 효과를 가지셔야 됩니다. 평가 인증이나 평가제 하실 때 서류가 많다고 통과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시겠지만 서류를 간소화하면서 그 서류가 있을 걸 제대로 구비만 되어 있다면은 절대적으로 서류로 점수가 깎이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직접 해본 결과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차량은 차량끼리, 뭐 급식은 급식끼리 이렇게 하나의 서류 안에 두 가지 서류가 같이 들어가서 최대한 서류를 적게 만들어야 선생님들의 그 다른 많은 업무들을 줄여서 아이들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시간과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고 아동 관리의 우선순위를 두셔서 중복 서류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법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 자체에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요. 이 교육이 다 끝나고 뭐 선생님들이나 우리 원장님들께서 저희 본사로 전화 주시면 제가 또 개별적 상담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혹은 우리 원장님들과 원 선생님들이 우리 원에 와서 자체적으로 좀 컨설팅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가 원에 방문해서 교육도 가능하니까 그렇게 지사장님께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합관리가 필요합니다. 필수 서류를 목록화하시는 거 지금 다 잘하시고 계시겠지만요. 특히나 이 통합적인 정리가 굉장히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이 목록표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체크해가면서 하시되 아까 제가 말했던 가장 아동학대 예방에 필요한 서류들은 아동학대 예방 서류 목록 자체를 따로 만들어서 항상 거기에 같이 비치해 놔가지고 어디서 계속 찾고 헤매는 일이 없도록 하나의 서류 안에 하나의 파일 안에 그거를 같이 전개해서 넣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겠지만 우리 지금 서류를 워낙 잘 관리하고 계시겠지만요. 항상 서류 앞에는 그 목록이 무엇이 있는지를 체크업 하셔가지고 선생님들이 크로징, 그러니까 저희 크로스로 같이 체크업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저희가 체크를 꼼꼼하게 해도요. 각자 역할 분담이 있어서 그 역할을 한다 해도요. 꼭 서류 하나씩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런 부분들 특히 체크해 주시고
아이들한테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 그 개인 입소 자료 받으시잖아요. 입학 원서, 입소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 한 10가지 정도 종목이 되지 않습니까? 그거 진짜 안 주는 부모님들 엄청 많으시거든요. 아이들 건강검진 왜 이렇게 안 주는 거야? 그쵸? 되게 안 줘, 되게 안 줘. 그럼 이거를 선생님들이 안 줬어요. 억울해 하시지 마시고요. 선생님들이 요청했던 기록도 있으시죠. 뭐 키드키즈라든지 뭐 개인 기록 카드라든지 뭐 원화수첩이라든지 가정통신문으로 건강검진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했던 그 자료들을 다 비치해 놓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평가제 때 혹시나 평가제 때 꼭 2명, 3명이 없어요. 제가 평가이제 하면 어쩜 그렇게 다 챙겼다고 해도 2명, 3명은 꼭 없어. 그럼 거기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건강검진에 대한 요런 안내를 했는데 어머님이 계속해서 건강검진 자료를 보내주지 않음이라는 서류 자체를 만들어서 뽑아놓으세요. 꼭 평가제 관찰자 오기 전에 없어가지고 발 동동 구르시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계속해서 공지했고 안내했다는 서식이 있으면요. 그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자, 마음빛깔 서식을 수정해서 활용하시는데요. 간소화 서식이 필요할 경우에 마음빛깔 자료실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올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운영일지 제가 간소화했던 부분들 올려두었으니까요. 수정해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동학대를 위한 솔루션입니다. 가치철학 서식 선생님들이 출력하셔서 활용하시고 원에서도 있는 그 원에서 활용하시는 원운을 가지고 교사상, 부모상은 꼭 같이 할 수 있도록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훈육 원칙, 교육 원칙을 출력 후에 각 반마다 게시를 해놓으세요. 각 반마다 게시하고 원에서 가정에다가도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우리는 연령별로 어떻게 교육을 합니다. 가정에서도 이렇게 교육하시고 가정에서 혹시나 아이들에게 신체적인 것, 혹시 정서적인 것이 학대가 발생됐을 경우 원에서는 아동학대 예방 신고 의무자로서 원이 가정을 관리하게 됩니다. 라는 내용들을 전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교육과정 굉장히 필요하겠고요. 수료증, 임명장 출력해서 우리 원에도 비치하시고 가정에도 이런 특히 가정의 운영위원회들 반드시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받게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또 아동학대 예방 홍보대사로서 원을 든든하게 옆에서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다른 어머님들한테도 보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다 했던 내용들이라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통합운영일지를 비치하시고 통합관리서식표를 정리하셔서 최대한 서식은 간소화시키고 정말 중요한 아동에 대한 부분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겠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그리고 아동학대를 예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거. 의심이 시작되면 그때부터 불통이 시작되고 그때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하는 통상적인 상황입니다. 의심이 시작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저희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막아야 합니다. 시작을 막아야 하는 것이 바로 아까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서류와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고요. 많으면 많을수록 서류가 많고 자료가 많으면 많을수록 누구한테 좋다? 우리 원한테 가장 좋다. 원의 변호사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사전 준비의 가장 큰 핵심은 작은 의심의 시작을 사전에 단살해야 된다. 그리고 의심이 시작됐다는 건 뭐예요? 소통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선생님들이 작은 의심이나 작은 것에서부터 미리미리 소통을 많이 해놓으셔야 우리 부모님들의 의심과 오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아이들이 뭐 다쳤어요? 아이들이 좀 싸웠어요? 아이들이 뭔가 좀 오늘 실수한 게 있어요? 그럼 선생님들이 그냥 우리가 그냥 알아서 이거 잘 교육했으니까 넘어가지 뭐 하시면 안 됩니다. 미리미리 사전에 아이들의 입에서 나올 법한 이슈화된 문제들은 반드시 선생님이 그 어머님과 상의를 하시고 그 어머님과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소통해서 이렇게 끝났습니다. 라는 정확한 사전에서부터 사후 결과의 과정을 부모님과 소통을 하셔야 혹시 다음에 어떤 큰 문제가 발생돼도 기존에 계속해서 소통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의심하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문제를 크게 만들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발생을 했었을 경우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대응 컨설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 의무자의 자세로서 가정학대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을 하는 방법, 그리고 적극적인 해결을 하는 방법 어떻게 하는지 제가 안내를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은 선생님들이 같이 적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아동복지법 도입 배경은 워낙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가정으로부터의 아동학대 사건 때문에 아동복지법이 도입됐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릴까요? 부모님들에게도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하실 때 아동복지법 도입 배경은 원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였다라는 것을 좀 안내해 드리기 위하여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아동학대 부모 교육을 이제 다음 달에 한번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그때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어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원에서도 이 부분 좀 강하게 어필해 주시고요.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 도입 배경
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을붓달, 네, 수차례 때리거나 뜨거운 물 부었어요. 그래서 아동의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골절됐습니다. 네, 또 을붓달, 또 을붓달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친달, 그런 아동학대 사건들 때문에 아동학대 처벌 특례법이 도입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원입니까? 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원 선생님이나 원장님들께서는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문제가 나와서 언론이 원에 대한 타격을 줄 때 당당하게 이 말씀 해주셔야 됩니다. 원이 도입 배경이 아닙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시기 바래요. 자, 그럼 아동학대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동학대 치사가 옛날에는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했는데요. 이제는 아동학대 범죄가 강화되었죠. 살해한 때에는 사형, 그리고 무기 또는 체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아동학대가 굉장히 위험하고 아동학대가 이 아이들의 전체 인생을 얼마나 큰 타격을 주는지, 또 아동을 살인하게 되었을 때는 본인의 인생마저도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꼭 우리 부모님들과 또 우리 가정에게도 전달해 주시기 바래요. 그렇게 했었을 때 이제 가정에서 발생했었을 경우 어떻게 기관이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아이가 왜 자꾸 상처가 나서 오지?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는 경우 이걸 신고하기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또 아이가 왜 자꾸 결석하지? 무단결석이 연락을 받지 않는데도 그냥 의아해만 하는 경우 있어요. 아이가 자꾸 왜 숨거나 빌지? 아니 우리 친구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죄송해요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CCTV로 보면 엄청 어이없어요. 너 왜 그래? 막 이런 상황이 생기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막 갑자기 저기 가가지고 숨으면서 때리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 지금 선생님들 아시죠? 이거는 딱 봤을 때 이상해요. 이번에 정인이 사건 우리 기관이 아니었으면은 진짜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 원에서 이런 부분들에서 계속 의심을 하고 여러 차례 신고했던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또 사회적으로 우리 보육교직원과 유치원 교직원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제 자꾸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생각 오늘 접으시기 바래요. 신고했을 때 그만두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신고했을 때 가정에서 상황을 물었을 때 화를 내거나 이런 경우 오히려 원을 막 뭐라 해. 원에서 왜 우리 가정 그렇게 얘기하냐고 막 뭐라 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했어요. 또 신고하는데 기관에서 한 거 아니에요? 라고 되려 원한테 핑계대는 경우 있습니다. 또 원이 이상하다고 소문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신고했다가 악감정으로 보복하면 어떡하지? 이런 경우 우리 원 선생님들이 학대를 할 때 굉장히 어려워하는 상황인데요. 이때 저희가 절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면요. 먼저 학대 의심 징후 있죠. 생기면은 무조건 사진 찍어 놓으시고요. 아이가 막 빌고 이상하게 저기 구석에 가 있는 거 CCTV 저장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선생님들이 이미 그게 눈으로 확인됐는데 그걸 그냥 이상하다고 넘어가시는 순간 나중에 그 문제를 원으로 보복 절차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서 학대 의심 사례가 발생되면 반드시 증거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응급 상황 시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셔야 되기 때문에 경찰이나 이런 곳에 바로 전화하기보다는 아동학대 보호기관에 전화를 하셔서 이 아이가 이런 의심 징후가 있어서 제가 모든 자료를 확보해 두었습니다. 이 아이가 만약에 제가 신고를 했을 경우 어떤 부분에 이 아이가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저는 비밀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미리 사전에 어떤 경우에 마지막 사후까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먼저 충분히 안전 확보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들한테 경고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들한테 경고 조치를 하시는 그 경고 조치에 대한 메시지를 반드시 캡처해가지고 저장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동학대 신고 바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아동학대 신고가 늦어지면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나중에 가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신고 늦어지면 안 됩니다. 며칠 안에, 일주일 안에는 반드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일주일 안에 신고하라는 의미는 발생 징후를 본 순간 일주일 안에는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돼요. 특히 신고가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은데 신고를 빠르게 하기 전에 내가 이게 아이들한테 단 상처가 우발적인 건지 계획적인 건지 상습적인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얘가 그냥 멍들었는데 얘가 다쳤어요. 아파요. 이거 넘어졌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말 안 하고 자꾸 숨겨요. 이런 경우에는 이상하죠. 그럼 그런 경우에는 어머님도와 전화를 하시고 녹음을 하셔야 됩니다. 어머니 왜 우리 아이가 멍이 들었는데 저한테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셔야 돼요. 어머니 혹시 다쳤는데 얘가 모를까 봐 전화 드렸습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시면서 어머님이 왜 내가 어머니 지금 선생님 저 의심하신 거예요? 막 갑자기 화를 내는 경우 있어요. 그거 물어봤는데
네, 그거 이상한 겁니다. 예, 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녹음하시고, 그럼 나중에 왜 녹음했냐고 말하는 경우 있어요. 특히 아이폰은 지금 상대 전화가 녹음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에는 녹음이 되는 선생님 폰을 빌리세요.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정보를 잡는 자료를 저희가 잡는다는 것은요. 저희의 변호사를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변호사가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증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꼭 이 부분 확인을 하셔가지고 녹음 굉장히 중대한 상황 아니고서는 저희가 녹음할 일 없잖아요. 녹음을 한다는 거는 이미 중대한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녹음을 반드시 해놓으시는데 그 녹음에 대해서 그쪽에서 문제 제기를 하면 뭐라고 하면 됩니까? 저희는 입소할 때 개인정보 동의서를 저희는 받습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동의서를 받고 개인정보 활용 정보 제공 동의서를 저희는 받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받는 그 모든 서류들이요.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아동학대 신고를 할 수 있는 의무자로서의 책임을 주는 서식들입니다. 그래서 그 서식을 가지고 얘기하시면 되겠다. 그리고 사후 지원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협조할 수 있도록 체크업 하시는 거 너무 필요하겠습니다. 자, 아동학대 신고 발생 시 의무사항 안내문 보내드리고 아동학대 사례 발생 시 신고 상황 자료를 사전에 증거로 모으시는 거. 학대 징후 사진, 비디오 촬영하시고 자료 확보하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 그리고 문제 파악과 상담과 교육과 진솔에 대한 소통을 실시하시는데요. 문제 파악과 상담과 교육, 이런 진술 내용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갖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정황이 확인되었을 때는 일주일 내에 신고를 진행하시고 신고를 진행하기 전에 왜 일주일 만에 신고를 했냐라고 하면 그 전에 사전 자료들을 증거, 수집, 확보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지금 신고했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지금이라도 신고한 거에 감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가 늦게 신고해서 나까지 혼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라도 빨리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전에 그냥 막 신고하는 게 아니라 충분한 사전 자료가 확보되어야 정당하게 신고한 것에 대한 아이들을 보호하고 선생님들도 거기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 신고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운영위원회 개최하셔가지고 사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운영위원회한테 가정에서 학대 사례가 발생되면 쉬쉬하시면 안 되고요. 원에서 얼마나 이 학대 예방에 대한 사례를 신고했는지를 안내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긴장하게 돼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선생님 기억해 주세요. 파악하셔야 돼요. 언제, 무엇을, 어떻게. 이 부분은요. 아동학대 예방 신고센터가 요즘 있잖아요. 그 홈페이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 제가 그대로 발췌했습니다. 이 부분 선생님들이 이거 확인하셔야 되고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신고하라고 나와 있어요. 네, 선생님들 보이시죠? 요거 꼭 증거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들 다 어떻게 해요? 찍거나 녹음해 놓거나 자료 준비하시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고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보호자에게 신고 내용을 알리면 안 돼요. 왜냐면 보호자가 내가 신고하겠다 그러면은 사전에 은폐해버리거나 도망가요. 그래서 보호자한테는 당사자한테는 신고하기 전까지 절대 신고하겠다라는 내용 알리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상황입니다. 이거 반드시 꼭 기억하셔가지고 이 부분 준비하셔서 신고하시기 바랄게요. 자, 3대 필수 원칙, 확실한 증거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교사 부모 상담 기록. 원장님 마찬가지십니다. 최소 2일에서 최대 일주일 내에 신고, 빠른 시일 안에 정리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기관에서 아동학대 의심 민원이 발생했을 경우에는요. 이런 상황을 선생님들이 기억하시고 원장님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원은 아동학대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기본적인 관점이 있어요. 이거는 한국영유아보육학회에서 우리 전문가들, 자문단들을 구성해서 만든 내용 속에 있는 내용입니다. 학대의 완전 근절은 불가능합니다. 학대에 대한 사례를 정확하게 분석해서 사전에 예측해서 사전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아동학대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면서 항상 서로 긴장하는 태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학대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인 해결과 사후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둬야 합니다. 사후에 내가 이 문제를 없애겠다. 아동학대 예방이 문제에 대한 민원 사례를 내가 모르고 숨기겠다 하시면 안 되고요. 적극적으로 내가 이거를 공론화시켜서 빨리 해결을 보고 최소한의 법적 절차를 최소화하는 거에 중점을 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법에 있는 문제를 안 받겠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 문제를 내가 받고 내가 그 죄를 인정하되 거기에 대해서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하기 위하여 저희가 사전에 계속해서 교육해 놓은 것에 대한 대비 그 서류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학대 사례는 어느 상황에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원에서부터 먼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교육하고 방어하며 움직인다는 것을 앞서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양도 중요해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해요. 네, 우리 원장님 선생님도 꼭 기억하세요. 많은 양의 자료 비치해놓고 아무것도 안 한다? 그거는 나중에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합니다. 많은 자료를 가지고 매 주마다 교육을 했다라는 거 보여주시는 거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동학대의 의심이 발생됐어요. 선생님, 우리 애가 다쳐서 왔는데 선생님 이거 보셨어요? 선생님 이거 저는 봤었을 때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은데 저 CCTV 보고 싶어요. 라고 하는 경우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들? 자, 이럴 경우에는요, 이제 일단 의심사례 접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피해 아동 부모님이랑 소통을 하셔야 돼요. 제 소통을 빠르게 하려면 당일날 해결 다 보셔야 됩니다. 2, 3일 지나면 이미 엄청난 오해와 이상한 의심 소지를 가지고 원에 격돌하려고 오는 거예요. 돌격입니다. 돌격. 그래서 반드시 하루 안에 의심된 사례를 내가 먼저 CCTV 빨리 확인해가지고 어머니 여기서 다쳤었네요. 혹은 이게 어디서 다쳤는지 안 보일 경우 있어요. 그럼 어디일까요? 외부 활동일 경우 있습니다. 그리고 복도나 화장실의 경우 있습니다.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 아이가 다쳤을 경우도 있고요. 또 문제 상황이 생겼을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부모님한테 소통을 하셔가지고 사과를 먼저 하셔요. 자, 여기서 아니 내가 안 했는데 사과하면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과라는 것은 내가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의심하는 상황에 놓였다는 것 자체에 사과를 하라는 겁니다. 의심하시게 해서 죄송하다. 그런데 요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 마음쓰게 해서 죄송합니다. 이거를 해야 일단 어머님들이 화나고 의심했던 마음이 진정돼요. 진정되게 해야 내 말이 들어가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하세요? 저 그런 적 없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 갑자기 어머님들이 선생님 그럼 이게 대체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면서 감정 싸움으로 지나가요. 감정 싸움이 시작된 순간부터는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싸움으로 진흙탕 싸움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거를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싸움보다는 먼저 그분을 저는 진정시키시고 어머니 이런 상황에 아이가 그렇게 다쳤던 것에 대해 저희가 조금 어머님들한테 그런 마음을 드린 것은 사과합니다. 우리 아이가 많이 속상했겠네요. 아이의 입장으로 사과하시는 거 너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부 조사 해서 CCTV 선생님들이 바로 확인하시고요. CCTV를 선생님들이 불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CCTV는 우리의 변호사입니다. CCTV가 변호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다치거나 문제 상황이 생기면 CCTV 확인하셔서 분수로 초수로 다 기록해가지고 부모님한테 안내해 주세요. 그러면 CCTV 보러 안 오십니다. 제가 우리 원에서 굉장히 많이 했던 방법이에요. 어머님들이 저한테 문의 와요. 선생님, 우리 반 선생님이 아이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원장님 저 CCTV 보러 가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어머니 지금 당장 오실 수 있습니까? 제가 묻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아니요. 지금 제가 그러면 하원할 때 갈게요. 네, 그러면 제가 그 전에 사전에 제가 다 보고 있을 거고요. 제가 혹시나 모르니까 2, 3일 전 것까지 다 확인하겠습니다. 분수, 초수 단위로 제가 확인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아이가 했고 어떤 행동 때문에 선생님이 그런 행동이 나왔는지 혹은 이 아이가 어디서 다쳤는지를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적어서 어머님한테 미리 어머님이 CCTV 보기 전에 보여드리고 어머님이 CCTV 보는데 문제 없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 말은 뭘까요? 너 오기 전에 내가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 더 자세히 보고 너한테 얘기할 거야 라는 거예요. 부모님께 내가 왜 이 말을 해야 되는지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 그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CCTV 보실 때 너무 처음부터 막으시면 안 돼요. 그럼 더 이상하거든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CCTV 보시면 안 되는데 저희는 CCTV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은요. 그때부터 경찰을 대동합니다. 아셨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CCTV 보러 온다 그랬을 때는 어머니 언제 오실 것이냐? 어머니 그런 생각하기 들어서 죄송하다. 저희도 한번 꼭 보가지고 저희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 문제를 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 면담을 하는데요. 이제 조사 결과에 대해서 어머님들한테 보고하면서 어떻게 어머니 해결 방안하면 될까요? 만약에 그게 아이가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그럼 저희가 이거 다치지 않도록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이게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훈육이었는데 학대처럼 보이는 상황이 진짜 있었다 하면 그때부터는 부모님과 심의 조정회의를 구성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어머님들과 할 수가 없으니까 한국영유아보육학회에 그 법률 자문단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거기 정회원인데요. 그래서 혹시 저희 본사에다가 문의하시면은 저희가 법률 자문단에 요청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합의할 건지, 그리고 그 전문가들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제3자의 조언을 반드시 같이 해서 부모님과 함께 협의하에 마무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대 행위자에 대한 조치와 피해 아동의 보호 대책을 원 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시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사전에 그리고 사후에 어머님들이 우리 원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지 않는 또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또 실제 이런 학대가 생각하게 나오게 되면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의심 민원이 생겼을 때 조기 발견을 하는 겁니다. 진정성으로 소통하셔야 돼요. 아동학대 의심 민원에 대한 의심을 준 것 자체로 먼저 사과하시고 적극적인 태도로 확인 검토하고 즉시 해결할 자세를 적극적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심 민원이 같은 선생님이나 같은 반에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그 선생님한테 경고 조치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장님과 선생님들이요, 이런 부분을 서로 크로징해서 검토하시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부분은 그 선생님을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라 원과 선생님들 전체적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행동입니다. 문제 제기가 되는 행동들은 반드시 사전에 계속해서 경고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고쳐야만 그 원이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장님보다 사실은 선생님들 간이 더 이런 부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선생님들을 보호하려고 자꾸 숨겨 주시다 보면은 선생님 자신도 보호하지 못하고 또 그 선생님 자신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선생님들이 꼭 기억해 주셔서 서로를 보호할 수 있는 구도를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 준비와 모니터링 굉장히 필요하겠죠. 사전에 준비된 서류 검토하면서 CCTV 확인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사전에 계속해서 교육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부모님이 오시면 부모님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매주마다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 속에 의심을 받게 해서 너무나도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이 사건이 터졌을 때 이 또 그동안에 해왔던 교육들이 얼마나 가치 있었는지를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상황 내용 전달해 주시고요. 바로 보여주거나 상황을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 해결해야 돼요. 반드시 1, 2일 안에 학대 의심은 종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어머님들이 큰 부푼 꿈을 안고 원에 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부모의 입장으로 아이를 위해 소통해 주시고 최소화에 초점을 두시고 원의 입장은 추후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부모님의 입장으로 이야기를 듣고 원의 입장은 정확한 근거를 두고 얘기해 주시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학대 사례가 발생돼서 형사가 들어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형사가 들어오는 상황은 없어야 하겠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 들어오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때 학대 사례를 확인하겠죠. CCTV 영상과 아동 부모 증거가 확보됩니다. 아동 부모님에게 빨리 우선적으로 사과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무릎 꿇어야 됩니다. 정말. 저도 우리 선생님과 함께 있었을 때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었어요. 저희 원또 문제점이 있어서 경찰이 대동을 했고 CCTV가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사실은 원장님 제가 그 경찰이 오기 전에 일단 부모님께 집에 가가지고 선생님이랑 대동해서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고 했었는데요. 도저히 화가 안 풀리셔서 경찰이랑 같이 오신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 경찰분이 저희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자세를 보시고 경찰분이 어머님한테 진정을 하고 해주신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결했다는 그 태도가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 감동을 시킵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사실 법적까지 가기 전에 이 문제는 다 끝나야 되거든요. 법 가면 그때부터는 진짜 다 다칩니다. 선생님 다치고 엄마 다치고 원장님 다치고 원에 같이 다니는 부모님들마저도 상처받게 돼요. 전체가 다 다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이때 정말 잘해 주셔야 된다. 이때 모든 것을 다 보이시더라도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안 됐어요. 그러면 공식적인 내부 절차를 진행합니다. 교직원끼리 내부 회의를 통해서요. 누가 이 문제를 처음부터 봤는지 여기에 대해서 왜 말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내부 회의를 거쳐서 그럼 어떻게 선생님들을 하면 좋겠는지 그런 내용들을 같이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 소집하셔야 됩니다. 소집하시고 지역 차원의 전문가도 소집해야 됩니다. 이때는 아동학대 사례를 위한 긴급운영위원회가 소집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숨기지 않고 자세하게 얘기를 해서 내가 어떻게든 이 자료를 적극적으로 내보내겠다. 그래서 나는 이 아동학대 문제가 우리 원에서 온 것에 통탄함을 느끼면서 내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정보를 드릴 테니 정말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좀 인정해 주시면서 가중처벌을 조금 최소화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다 얘기를 하셔요. 제가 나중에 판례 얘기할 건데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학부모님들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서요. 우리 원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던 점 사과드린다고 사전에 공지를 하시는 것이 외부 소문을 막는 데 훨씬 좋습니다. 외부 소문은요. 원에서 정리를 하지 않으면은 끝도 없이 나갑니다. 혹시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원에서 이런 교육을 체계적으로 해왔고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해왔지만 저희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런 문제가 초래된 점이 너무나 죄송합니다. 이런 문제를 다시는 일으키지 않도록 저희가 더 교육을 강화시키고 우리 선생님들과 계속해서 서로 크로징, 마킹을 해서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불편을 끼쳐드리고 마음을 상하게 해드리고 걱정되게 한 점 사과드립니다. 공식적인 안내문이 나갈 때요. 오히려 그것이 어머님들한테 훨씬 큰 감동과 든든한 마음을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희가 대통령이 어떤 실수를 했었을 때 도망가고 말 안 하고 은폐하면 더 짜증나잖아요.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 원에 다니는 어머님들이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주워 들은 것으로만 이렇게 의심하면서 왜 말 안 하고 있지? 나 이런 소문 들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우리 원에서 공식적인 어떤 입장을 발표할 때 오히려 다른 원에서 야 니네 원에 뭐 아동학대 있었다며 막 이렇게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곳에서 야 우리 원장님은 이런 사건이 있었을 때 이렇게 했어 라고 자기들이 배변을 하게 돼요. 그래서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이 부분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행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시고 처벌에 대한 학대 행위자를 징계해 주시면서 또 이 학대 행위자를 징계할 때 다른 선생님들한테도 납득가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선생님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이 부분은 선생님들 아무리 해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 조심해 주시고 선생님들이 정말 아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니까 이런 부분들 선생님들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조심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숨기지 말아 주시고요. CCTV 자료 꼭 제공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은폐하고 삭제하면 가중처벌됩니다. 학대기관으로 낙인됩니다. 경찰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라요. 실질적으로 TV 뉴스에 나오는 영상이 나온 원들 가운데요. 그 TV까지 나왔을 때는요. CCTV를 숨겼는데 다시 복원시켜서 발생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찰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아서 오히려 부모님들이 그걸 SNS로 올려가지고 뉴스까지 확대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은폐하지 않으시는 것이 훨씬 좋다. 그리고 아동학대 예방 안전교육 철저한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게 계속해서 부각시켜주세요. 그리고 기관의 공식적인 사과문 그리고 사후관리 필요하겠습니다. 학대 행위자 어머님들에게 그 신속한 학대 행위자인 선생님은 신속한 조치를 한 동시에 이 학대를 피해 당한 아동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이 아이를 도와주려고 한다는 거 계속해서 또 우리 가족은 또 상처받은 일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이 가족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매우 필요하겠습니다. 학대 사례가 모두 완료된 이유가 너무 중요하겠죠. 사후 이미지 개선과 피해 아동 가족의 신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면요. 그 가족이 오히려 원에 대한 고마움을 나중에는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학대라는 부분은 원장님이 하고 싶어서도 아니고 다른 선생님들이 일부러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고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부분을 인정하고 사람의 실수를 인정하고 끝까지 도와주려는 그 마음을 원해서 책임진다면 그때는 화가 났던 마음에서 고맙고 미안한 마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제가 그 사례, 판례입니다. CCTV 영상이 삭제로 경찰 수사 및 처벌 사례입니다. 일부 어린이집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CCTV 영상 기록 삭제 의혹.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화장실에 감금했다는 신고를 받았어요. CCTV 확인한 결과 아동이 2시간 44분 녹화 파일 중에 35분가량의 분량만 남아있고 화장실 감금 과정이 빠져 있었던 거죠. 원장은 화장실에 아동을 간둔 것을 인정했으나 삭제는 부인했다고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가중처벌이 되어가지고 원이 폐원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은폐한다고 해서 절대 그 문제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이 생겼을 때에는 그냥 내가 내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빠르게 이 부분을 빨리 끝내는 것이 더 중요하고 적게 그 처벌이 최소화되는 것에 집중을 하셔라. 꼭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주변에 원해서 어려운 일이 생기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런 부분도 같이 조금 의견을 나눠주시고 또 저희 오늘 교육받았던 것들도 같이 조금 그 내용 자료들을 다 공유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받았던 교육을 그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을 도와주시는 것도 하나의 좋은 캠페인인 것 같습니다.
자, 충청도에서는요. 한 달 분량의 영상이 삭제된 거예요. 부모님의 요청, 지금 보이시죠? 부모님의 요청으로 3개월치 영상을 확보했는데 한 달 분량의 영상이 삭제돼가지고 경찰 수사를 의뢰하게 됐고 경찰 수사가 의뢰되자마자 이제 원에서 CCTV 수사 그 의뢰 CCTV가 은폐된 것을 가지고 또 처벌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 잘못된 대응의 결과죠. 판결입니다. 자, 아동보호를 업으로 하는 피고가 의사표현조차 어려운 어린아이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재질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교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120시간 사회봉사. 방금 그 사건에 대한 내용 징역형 선택됐고요. 또 아동이 어떤 부분은 아동이 싫어하는 반찬 남기고 식판을 엎었다는 이유로 이마를 떼어서 멍이 들게 한 사건에 대하여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서 교사 벌금형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피해 아동의 부모님이 교사뿐 아니라 원에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거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다 지금 저희 실제 판례를 바탕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거 보도록 할게요. 자, 제7조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가 보호하는 아동에 대하여 아동 학대 범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2배 이상의 벌로 가중됩니다. 그리고 은폐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더 가중됩니다. 그래서 꼭 우리 선생님들과 원장님들 꼭 이 원칙 기억해 주세요. 신속한 소통, 절차의 수용, 적극적인 해결. 이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원장님들이 겁내지 마시고 차라리 문제 앞에 당당히 서서 해결하려는 자세를 가지신다면 오히려 경찰과 기관들과 또 다른 어머님들이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원이 아무리 다양한 교육을 해도요. 아무리 행복한 추억이 있어도 아동학대 사례가 생기면 모든 것이 흔들리고 모든 것이 상처받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하시고 문제를 막아주시고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빠르게 진행하시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무죄 판결 사례입니다. 무죄 판결 사례. 부모가 의심해서 고소고발을 했는데요. 증거가 불충분했어요. 그런데 증거가 불충분했지만 왜 의심 사례가 되었느냐. 부모와의 소통 부재와 파트너십, 직원 간의 파트너십 형성 부재로 사건이 악화돼가지고 이 고소고발에서 증거가 불충분되었지만 그 원의 이미지가 완전히 깎이게 되었다. 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어린이집 학대 사례 재구성한 겁니다. 자, 또 똑같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가 판결되었지만 앞에는 어린이집 이미지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줬다고 하면요. 여기는 죄송합니다. 여기는 증거 불충분과 부모와의 신뢰관계로 위기가 극복된 사례예요. 평소 어린이집과 부모와 돈독한 파트너십, 지역 주민이 너무 많이 여기서 소방훈련이라고 막 울음소리가 자주 발생한다 이렇게 이제 지역 주민이 민원을 그런 거예요. 너무 많이 우니까 특히 3월 달에 엄청 민원 많이 들어가시는 거 아시죠? 3, 4월 달에 애들 울 때 학대 사례로 민원 되게 많이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러면 이거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주택가에 있는 원들은 계속해서 민원을 걸어요. 그런데 평소 이 어린이집과 부모님이 돈독하게 파트너십을 유지하다 보니까 부모 참여 프로그램, 부모 상담, 원활한 소통, 또 원장님과 교사 간의 서로 끈끈한 신뢰감 형성, 또 전문가의 상담 등으로 위기를 완전히 대처했고요. 또 조사 착수하니까 소방훈련이어서 아이들 우는 거였고 그런 내용들의 증거가 완전히 확보되어 있었다는 것을 착안해서 전혀 어떠한 문제도 없었고요. 그 지역 주민에게 이제 신고가 명확한 신고가 아니다라고 지역 주민에게 오히려 다시 통보하게 된 사례가 이 사례입니다. 자, 관리감독 의무를 수행한 원장님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보육교사가 말을 듣지 않고 유아를 처벌한 사건이 있어서요. 1심에서 교사, 원장님이 각각 벌금형 500만 원과 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 항소를 했어요. 원장님으로서는 그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일리에 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에서 그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동학대 예방 온라인 과정 수료 및 보육교사 소료, 매주 교사회의, 아동에게 존댓말, 어린이집 복도를 다니면서 교육 상황을 관찰하시는 원장님의 모습, 부모님과의 정기적인 소통, 피해 아동의 체벌 호소 등의 자세한 관찰과 피드백이 교사는 벌금형을 받긴 했어요. 교사가 왜냐하면 CCTV에 있었으니까. 교사는 벌금형이었지만 원장님은 무죄가 선고되었고 그 원은요. 오히려 원장님이 굉장히 교육을 철저하게 했다는 것이 소문이 나면서 오히려 원이 또 이미지가 메이킹되었다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아니다. 발뺌하면 안 되고요. 핑계대거나 축소하면 안 되고요. 사실 확인, 은폐하면 안 됩니다. 교직원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교직원은 어쩔 수 없이 빠르게 해고한 다음에 왜 해고했는지에 대한 내용들 빨리 부모님들한테도 소통하시고 우리 선생님들한테도 소통하셔서 이 문제를 공론화시키고 공식화시키는 거 중요합니다. 일방적으로 사건 무마시키면 절대적으로 안 되고요. 금전적으로 따로 수습을 하려고 하면 그것까지 나중에는 이제 원장님이 따로 이렇게 했다. 혹은 교사가 따로 이렇게 나한테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다까지 소문이 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성실하고 진실된 태도로 객관적인 사실에 초점을 가하고 정말 사과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원칙에 의거한 과정에 그대로 준수하시면서 피해 아동 부부가 함께 참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겠습니다. 주도적으로 문제를 규명하고 해결하려는 그 자세가 바로 적극적인 자세라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음빛깔에서는 저희가 이런 동의서 서식도 조금 저희가 갖고 있는 서식들을 전달해 드리면 이렇게 출력하셔서 가정에 배포해 주시고 또 이런 교사 회의 시에 이런 수시로 교육하는 거 절대적으로 잊지 마시고요. 이런 맞춤형 상담을 요청했었을 때 저희가 또 맞춤형으로 가니까요. 같이 선생님들이 상담하신 내용 있으면 저한테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채널을 저희가 운영하지 않고요. IRM 교육연구소라는 채널을 운영하는데요. IRM 교육연구소에 여러 가지 교육적인 내용들이 있고 교육 우리가 공지를 올리니까 공지 보시면서 교육에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IRM 교육연구소에 또 어떤 문의사항 남기시면 이런 맞춤형으로 제가 또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의를 남기실 때는 원명과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사후 컨설팅이 있는데요. 이 사후 컨설팅에 대한 부분 또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정의 학대 사례 사후 관리는요. 아동의 신변관리와 기관의 신변보호 정보를 요청해 주시고 아이에 대한 기관에서의 정보와 보호기관의 정보를 입수하셔서 신고 이전부터 신고 당시, 신고 이후의 모든 과정을 자료화해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끝나면 아이들에 대한 그 사후에 내가 전혀 자료를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요. 나중에 그 보호기관이나 또 엄마들이 그 가정의 학대 신고를 했던 그 원을 보복하려고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어떻게 지금 그 아이가 잘 보호되고 있는지 어떤 보호기관으로 갔는지에 대한 사후의 결과까지도 같이 자료화해서 보관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 사후 보복행위나 부정적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시는데 그 장치가 뭔가요? 바로 이 서류의 보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경찰과 또 거기에 우리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국가에게서 우리 보호법이 있거든요. 그 법령을 뽑아놓고 준비해 놓으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복했었을 때 다시 이 보복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보복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관에서 학대 사례가 발생했었을 경우 사후 관리, 공식적인 사과, 공식적인 안내문 굉장히 필요합니다. 두 번째, 교육입니다. 부정적인 인식과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인 학대 예방 교육을 하면서 캠페인을 강화시키세요. 원 자체에서 계속해서 가정에게도 저희 원에서도 이런 문제점에 정말 어려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아동학대가 예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함께 동참해 주세요. 캠페인 활동을 같이 강화시켜 주시고요. 지역 주민 앞에서도요. 이렇게 플래카드 걸어놓고 저희가 이 행사하는 계획안이 있습니다. 그 보육교사 선서식을 입학식 때 하는 거, 또 중간에 이런 교육하는 거, 세 번째, 지역 주민들이 볼 수 있는 퍼레이드 캠페인 하는 거, 네 번째, 우리 엔젤링 데이라고 해서 할로윈 데이 때 아이들을 천사의 날이라고 정해가지고 아이들이 나가서 아동학대 예방을 같이 캠페인 활동하는 거, 또 우리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있죠? 그 아동학대 예방의 날에 우리 아이들이 또 같이 캠페인 활동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서 적극적으로 내가 아동학대 사례가 있었던 원이지만 아동학대 사례를 바탕으로 저희가 더 튼튼하고 강화된 교육과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점검입니다. 원내 학대 예방을 위한 언어를 사용하시고 훈육을 통일화시키시고 교육 서비스와 태도 등 주기적으로 선생님들의 태도와 교육 서비스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관리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특히 선생님들이요. 어머님들한테 인사를 잘하고 대화를 하실 때 정확하고 또 간결하면서도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를 하는 것은요. 선생님들의 이런 사건 터진 다음에 이미지 관리에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항상 친절한 선생님이 계세요. 그럼 어머님들은요. 이 선생님이 아이한테 혹시 소리 질러가지고 민원이 발생되면요. 다른 어머님들이 이 선생님을 방어하세요. 왜냐?
아니 무슨 소리 하세요? 우리 선생님이 얼마나 친절한데 이렇게 방어를 하시는데 선생님이 약간 좀 딱딱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이제 그냥 그거는 이제 언어적 습관이긴 한데 약간의 언어적 습관은 선생님들의 이미지를 위해서 좀 바꾸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머니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라는 이런 말투나 아니면은 어머니 왜 그러세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얘기할 때 약간 짜증 섞인 말투를 좀 자주 하시는 분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럴 줄 알았어가 나옵니다. 나중에 사건 터지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선생님들이 대화를 하실 때 어떤 태도로 대화하시고 어떤 매너를 가지고 에티튜드를 가지고 부모님들과 소통하시는지를 점검하시는 거 필요하겠습니다. 네 번째 협력입니다. 운영위원회와 함께 기관의 학대 사례를 분석하고 해결 방법을 공유하시면서 운영 방법을 소통하실 때에 그분들이 우리를 협력해 주시고 운영위원회가 저희의 방어벽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실제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억지로 먹이려다가 원장님이 학대를 하게 된 사례였는데요. 학대 의심의 거짓으로 변명하고 아동 발달의 이해가 부족하다 하여 보조금이 반환되었고 학대 행위자 고소로 고발하였고 원은 폐원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는 영화를 감금하고 방치하고 협박하여서 원장님이 이때도 학대를 하셨다고 해요. 이 이제 가정 어린이집이었습니다. 만일세 아동이 운다는 이유로 빈방에 가두고 항변했으나 이제 조사를 시작하니까 폐쇄됐던 경우입니다. 네, 이런 제가 실제 사례와 판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여기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시면은요, 한국 영유아 보육학회에서 나온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지침 및 매뉴얼에 보시면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 사례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우리 조금 원장님들은 이런 책을 하나 이렇게 비치해 놓으시고 또 아마 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서 이거를 주셨을 겁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꼼꼼히 보셔서 이 매뉴얼 자체만으로도 선생님들이랑 충분히 연강 교육 과정으로 교육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고 같이 교육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전지킴이 행사 기획안은요, 저희가 이제 이 관련 교육을 좀 진행 또 하면서 선생님들과 같이 진행하는 거는 이제 저한테 별도로 추가적으로 교육을 요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사실 확인서나 이런 학대 사례의 공식 기관 사과문에 대한 샘플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법적 대응 필요 서류가 추가 요청할 때 별도 상담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공식적인 내용이 기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형평성 있게 보편적으로 저희가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한 자료들 저희가 제공해 드리면 넣어주시고 사례 발생 시 필요한 필요 서식들도 이제 이 오늘 교육한 원에 한해서 저희가 이렇게 배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든 교육은 이제 마쳤습니다. 저희 참고문헌은 이 한국영유아 보육학회의 이 책과 함께 중앙아동보호기관 또 한양여자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체벌금지에 대한 연합 뉴스를 통해서 저희가 참고하였습니다. 우리 어머님, 우리 원장님들, 선생님들께서 우리 지금 이 2시간 교육을 제가 1시간 반으로 쪼갰기 때문에 지금 1시간 15분 정도로 저희가 쪼갰기 때문에 내용이 더 디테일하게 듣고 싶으시다면 혹시 원에서 참고하셔가지고 저희한테 별도로 요청해 주시면 되고요. 또 원에서 조금 어려운 상황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저희한테 별도 상담 요청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긴 시간인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 마음빛깔은 매번 이렇게 선생님들과 원장님들께 정말로 실제 업무상에 필요한 내용들을 가지고 도움이 되어드리는 내용들로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구글 설문지 감사합니다. 우리 네, 박소연 선생님, 네, 우리 네, 아이캐슬 어린이집 선생님, 네, 12명 선생님 함께 교육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예인 에듀케어 선생님들 19명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함께 이렇게 강의에 대한 내용들 구글 설문지에 후기를 좀 남겨주시고요. 구글 설문지에 후기를 남겨주시면 또 필요에 의해서 저희가 후기란 또 우리 원장님들께 보내드려가지고 이렇게 교육받고 선생님들이 후기를 적었다라는 것까지 저희가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참석한 원들, 선생님들은 대표적으로 메일을 적어주셔야 되기 때문에요. 구글 설문지에 저희가 서식을 보내드릴 수 있는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다음 주에도 저희가 마음빛깔 줌 교사 교육이 있기 때문에요. 교육을 다 마친 후에 제가 다음 주 안에 그 서식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늦더라도 다음 주 금요일이나 토요일까지는 제가 서식을 모두 드릴 거기 때문에 선생님들 오늘 메일 주소 좀 남겨주세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익한 시간이셨을까요? 네, 우리 선생님들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하트 한번 해주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원장님들이 정말 너무 현장에서 모두 수고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또 긍정적인 문화가 되고 우리 원장님 선생님들이
오해받지 않고 당당한 교육 전문가로서 부모님들께 보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교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간을 기억하도록 저희가 사진 한번 찍을 건데요. 화면을 열어주셔서 저희 함께 사진 찍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선생님들, 우리 원장님들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라고 화이팅 하고 사진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또 같이 함께 교육받은 선생님들 또 우리 화이팅 하자 서로 보시면서 화이팅 하면 좋겠죠? 자,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우리 전국의 선생님들, 원장님들 사랑하고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먼저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